여기에 들어갈 만한 송영길 전 대표의 생각을 추정해 주신다면 어떻게 쓰실까? 자, 홍석준 의원님은 3부작 쇼 다음은 그러면 지금 본인이 스스로 쇼를 한다 생각을 하고 다음도 생각한다 이 뜻입니까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오늘 검찰 수사가 안 된다는 걸 뭐 모르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도 미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웃집 동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커피점에 가는 것도 아니죠.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수사 어떤 순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뭐 이정건 그 부총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내구 이제 감사 수사를 했고 그 예. 이후에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윤관석, 이승만 의원 소환 여부를 이제 조율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특정된 10명에서 20명 의원들 돈 받은 의원들 뭐 수사 여부를 또 할 거고 예. 사실은 당시에 당 대표 후보로서 송영길 대표는 사실은 마지막 수사 단계를 밟을 건데 지금 가서는 뭐 아무런 수사가 안 될 것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간 것은 저는 세 가지의 목적 즉 본인이 이만큼 당당하다. 두 예.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를 뭐 이렇게 뭐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예. 그런 어떤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종천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뭐 도주의 우려 이런 게 뭐 없기 때문에 예. 뭐 구속영장을 어떤 기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오. 사실은 뭐 구속영장은 뭐 도주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증거인멸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것도 구속영장이 있죠. 되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러한 어떤 송영길 대표의 어떤 쇼가 성공할지는 불투명한데 어쨌든 이번에 나오면서 저 속에는 이거 다음에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태용 의원은 어제 요 내용이 보도가 된 이후에 바로 입장을 냈고 오늘은 아직 입장이 없는데 본인이 과장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장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그 자체가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징계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당해서 지금 거론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태영호 의원이 김재원 의원과 더불어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에 이제 어제 올라갔고, 예. 구체적인 심사는 이제 5월 8일 날 한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런 어떤 미묘한 시점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특히 이게 추가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조금 이렇게 관계되는 또 문제까지 됐으니까 예. 굉장히 지금 타이밍 시점적으로는 태영호 의원한테 좀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은 태영호 의원 어떤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이야기 과장됐다 그리고 이진복 수석도 이야기 이 말이 이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맥락을 보면은 지금 이진복 수석이 지금 있는 이런 시점에 특히 최고위원회에서 몇 마디 뭐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강남과 같이 저희 당이 절대적인 강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절대적인 강세 지역에서 당신 그 최고위원회에서 말 잘하면은 특히 한일 강제징용 이거 말 잘하면 공천 받을 거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내용 지금 녹음 녹취록의 내용은 그거란 말이에요. 예, 축약을 하면. 납득이 예. 되지 않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그 최고 사이에 그런 이야기는 저는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고 단지 이제 뭐 최고위원 됐으니까 덕담으로 뭐 열심히 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태영호 수석이 좀 태영호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보좌진한테 강남갑에 좀 다음 공천에 아무래도 좀 보좌진들이 좀 신경 쓰니까 뭐 정무수석이 이 정도 이야기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과장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저는 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홍석주 의원님 지금 네. 전재수 의원님이 당대표에 영이 안 서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2달째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이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일부 좀 나온 게 좀 사실이고. 그런데 저는 이 당무 개입이라는 면에서 물론 이 사안 자체는 분명히 이제 잘못됐고 예.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공천에 뭐 이러쿵저러쿵 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는 당정청 협의라는 것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이런 어떤 사안을 떠나서 당무 개입이라고 이런 어떤 보면은 그러면 민주당 시절에 예를 들면 21대 공천을 보면 친문이 대거됐죠 공천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그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 중에 19분이 국회의원이 이제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일정 부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사람이라든지 정책 간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 같이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 같이 개별적인 사안 특히 공천의 문제가 예. 언급된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어떤 사례인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최고위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 사이로 비교하면 새로운 친구들하고 밥 안 먹는 거죠, 뭐. 근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새로운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윤재욱 그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제 임명됐죠. 예. 또 이철규 사무총장은 그 전에 임명됐습니다만 이제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이제 최근에 이제 예. 임명된 것이. 그래서 당의 이제 최고 지도부는 결국 이제 김기현 당 대표 예. 그리고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원내대표. 소위 말해서 이제 투톱인 예.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실무 총괄을 결국 이제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이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지난번에 최고위원 이제 선출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최고위원들과 그때 한번 한번 식사를 했었죠.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식사를 한 최고위원은 빼고 최근에 새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지도부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최고위원들이 계속 잇따라 사고 치니까 그런 게 감안된 거 아닐까요, 혹시? 글쎄요. 그게 뭐 그런 것도 뭐 당에 있던 일환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그 방미성과 공유에서 뭐 제외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도 접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손을 든 이유는 여기 예.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좀 많이? 접촉을 했기 예.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후배 그 검사 이명 씨의 한동훈 장관이 후배 검사들에게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저는 상대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에서 이 야당 의원을 상대한 모습은 약간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실체하고 예, 거리가 있다. 그 왜냐하면 뜻입니까? 민주당 생각해 보시면 청문회 때부터 말도 안 되는 뭐 이모 공격부터 시작해서 뭐 그 한국 서렘이라든지 또 김의겸 또 의원의 또 청담동이라든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 공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그런 정쟁적 질문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물러서지 않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좀 태도가 뭐 논란이 되고 예, 이렇게 뭐 해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안을 정책적인 이슈로 보면은 예. 방금 조정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마약 이슈 그리고 또 조정은 또 의원도 본회의에서 했습니다만 이민 문제 예. 또 그 여성 또 스토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1대1로 그 어떤 질문 주고받을 때 막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제 지역구에서 이제 그 개구리 소년 사건이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아직 예. 있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피해자들 돕기 위해서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특별법을 발의를 하면서 그런 어떤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그 인간적이고 어떤 약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다. 예. 그 제안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다 좋은데 이게 소급했을 때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하면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네. 사실은 여권 일각에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는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인 된 당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게 적합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이 지점이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일당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협치 차원을 넘어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건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뭐 국회의장단도 몇 차례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사실은 이번에도 좀 아쉬운 게 미국 국빈 방문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 처음에 그런 제안이 있었죠. 예,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제 거부를 하셨죠. 변재열 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민주당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는데 예. 지금 여야 협치 문제는 대통령실과 저희 그 국민의힘도 중요하지만 민주당도 좀 전향적인 이런 어떤 자세를 저는 취해야 된다 보고 지금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당이나 또 국민 중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표를 만나는 게 바람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이 좀 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사실은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형식과 상대를 불문하고 예. 좀 여야가 자주 만나야 되고 특히 이번에 박홍원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번 대통령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이렇게 거부를 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